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6월 26일 월요일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플이 큰 이슈는 주말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6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100만 원까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그러면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80% 상승력, 지난 한 주에만 16%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이 블랙록, 대형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시장 전체에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간략하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가지고요. 리플로 돌아와서 리플은 소송 관련 이슈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워낙 제가 최근에 많이 다뤄드렸고 또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이슈는 없기 때문에 오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리플의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지, 리플이 뭘 준비하고 있고 어떤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 소식부터, 이 블랙록, 호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굴리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엄청난 기관 세력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승인할지 반려할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ETF를 신청한 주체 자체가 이전처럼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이 월가의 거물 블랙록이고, 그 내용도 기존 암호화폐 펀드들이 제시했던 것들보다 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훨씬 더 좋은 장치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SEC로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더 긍정적인 건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ETF 출시 신청을 했던 576건들 중에서 단 한 건을 제외하고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승인율이 무려 99.9%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이미 블랙록 산하에 있는 이 올로케이션 펀드라는 곳에 비트코인을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이 올로케이션 펀드는 보다 안정적인 자산들,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 6개월 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추가시켰고, 최근에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시장 규제 공포 속에 글로벌 금융기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록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지분을 6%나 확보하면서 지분 순위 대주주 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때문에 그 차트도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상승을 하고 그 상승률과 하락폭까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투자액을 47배나 늘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어느 기업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현재 이 기사는 6월 16일, 4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체크해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탑 10 Owner of MicroStrategy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지분율이 쭉 나와 있고, 최근에 블랙록이 아까 기사에서처럼 거의 6%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4일 전 기사에서는 3위라고 했는데 지금 3위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피델리티라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그 보유량을, 지분량을 늘리면서
3위로 올라섰고요. 그래서 이 블랙록에 이어서 이 호재에 이어서 추가로 그 호재의 시너지를 더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피델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사입니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블랙록에 이어서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소문이 확산되면서 최근 만들어진 주말 사이 만들어진 반등장에서 그 힘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흐름은 이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계속해서 뭐 리플과의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거래소들에도 기소를 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과는 별개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VASB 라이센스를 도입하면서 코인 시장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하려고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전에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홍콩에서 먼저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홍콩도 만약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원래도 빠르면 2분기 안에 하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마치 경쟁하듯이 이루어져서 홍콩에서 빠르게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된다라면 코인 시장은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 흐름, 이 약세장 속에서 하나씩 이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반가운데요. 아직까지 시세 자체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투자할 때 정말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쭉 하락하면서 약세장이 이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지 이후에 나올 반등장, 상승장에서 그 수익률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 매수와 매도 타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무료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약세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분을 충분히 빠르게 복구하고 수익 전환해서 우리가 또 투자할 때는 수익을 보면서 해야지 재밌게 또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재밌는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가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코인을 얼마에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어느 종목에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걸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려서 빠르게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무료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뉴스부터 볼 건데요. 자, 미국의 규제로 덕을 보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아시아 태평양에 크립토 허브를 두고 지금 격돌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국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강세장 그걸 말할 때 반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채굴 물량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4년마다 펼쳐졌었죠.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주기가 바로 내년 202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때 이 상승장을 이끄는 주요 국가 대륙은 더 이상 아메리카,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와 홍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리플이
지금 싱가포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소식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규제되고 있는 가상자산 결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 송금 시스템 ODL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SEC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이 ODL 구축 전과 이후 이 이유를 우리가 2차 시장 판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 판매된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다.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이 ODL 서비스를 지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싱가포르는 2022년 작년에도 이 ODL 이용량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에서 발생을 한 만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결제기관 라이센스도 취득을 하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트위터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싱가포르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해당 아태 본부의 직원 수도 상당수 늘리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홍콩은 어떨까요? 리플은 이미 저번 달에 홍콩에서의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기사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홍콩은 최근 몇 달간 상당히 코인 시장에서 핫했던 국가죠. 6월에 암호화 라이센스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가상자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이 홍콩이 코인 시장에 문을 열면서 코인베이스에도 홍콩에 하는 의원이 홍콩으로 넘어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뒷배경에는 중국의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1년도에는 암호화폐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큰 손들, 자본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이 홍콩을 허브 삼아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홍콩을 이용해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 등장했던 중요한 대형 호재가 나옵니다.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이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빠르면 연내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SEC에 그동안 신청했던 576건의 신청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한 575건이 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99.9%에 가까운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 월가 가장 큰 거물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한 건데 이미 이전에 홍콩에서 이 선물 ETF, 비트코인의 선물 ETF를 승인하고 나서 빠르면 현물 ETF도 2분기 안에 승인될 수 있다, 출시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분기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것도 블랙록이 현물 ETF 관련해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홍콩도 더 빠르게 이 부분을 먼저 출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었죠. 그 시점이 2021년도 10월 19일이었는데 자, 이 10월 달 한 달간 선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기대감과 이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7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선물 ETF 이후에 이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현물 ETF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력을 뛰어넘는 대세 상승장이 정말로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최근에 이 상승 흐름에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16% 넘는 상승력을 보여줄 때 리플은 전혀 이 상승 흐름에 탑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직까지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 이게 끝나는 거냐 그 시점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소송 끝자락에 와 있고 적어도 이 약식 판결문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 유력한 날짜가 두 날짜가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력한 날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식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ODL 구축 이후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과연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다루냐 안 다루느냐. 안 다룬다라면은 당연히 정식 재판으로 회부시켜서 배심원 판결을 가게 되는 거고요. 다룬다라고 하면은 과연 2차 시장 판매에 대해서 이걸 증권으로 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 될 겁니다. 이 ODL 구축 이후에 판매된 XRP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만약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건 사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든 안 되든 이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을 이미 시장은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강하게 천장으로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던 소송 리스크가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의 신고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 IPO 기업 공개도 곧바로 진행하게 될 거고 이러한 CBDC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과 지금 손잡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갈 거고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종료를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히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까지 600원대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이 긍정적이라면 이 600원대 XRP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지 제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나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만약에 손실 중이시라면 그 부분 빠르게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전략자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어떻게 정보 전달을 가장 빠르게 드리는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짜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우리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 전달 받아보시면서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